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온 시간에 대해 길게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해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편하게 봐주세요. 2019년 저는 길고 지루했던 수험 생활을 끝내고 20살 대학생이 됩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제 꿈은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웬걸 법학 공부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안 그래도 화가 많은데 판결들을 보고 있자니 인류애가 수직 하락하는 기분이었어요. 이즈음에 학원 알바와 과외도 열심히 했는데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그게 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치열한 고민을 거쳐 저는 초등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2020년 저는 두 번째 수능을 치르고 무사히 교육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연고 하나 없던 서울에서 다시 내려와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새 학기는 열심히 다녀봐야겠다는 기대도 잠시 코로나가 터졌어요.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2020년은 정말 눈 뜨고 코 베인 듯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하지 않았던 시기 같지만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양분을 쌓았던 시간 같아요. 많은 글을 읽고 쓰고 생각을 했던 시간이거든요. 정말 필요 없는 시간은 없나 봐요. 코로나의 기세가 조금 꺾이고 첫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지금 보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이땐 아이들을 직접 만난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행복했어요. 적성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짝이는 눈들을 보니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코로나 내내 정상성 바깥의 존재, 소외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나의 희고 흰 세상 밖에서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 저는 그런 게 너무 슬펐습니다. 쓰지 않으면 병이 될 것처럼 목에 걸리는 말들이 있지요. 그 순간을 글로 옮겨 기쁜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업에도 욕심이 생겨서 수업 실연대회도 나갔어요. 코로나 기간에 무기력함이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열심히 살기 시작합니다. 궁금한 것도 알고 싶은 것도 많았기에 이때는 정말 많은 것을 무식하게 인풋했던 것 같아요. 과외도 열심히 하고요. 2022년. 2022년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해였어요.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에몬스 슬로건 공모전에 당선되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봐야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여러 가지 교육에 쭉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년기자단에 도전하게 됩니다. 너무 간절했어요. 꼭 하고 싶었거든요. 당시에 교대생인 선배 기자단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이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국에서 4명 뽑는데 저를 뽑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래도 진심이 한 번은 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꿈에 그리던 명함도 받게 되었고요. 이 경험을 계기로 더 이상 교대생이어서 안 돼 라는 변명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고요. 꿈을 꾸는 것 같은 얼떨떨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외교부 중남미국에서 교육 현황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배울 게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원없이 활동하고 성장했던 터닝 포인트였죠. 제대로 쓰고 말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웨비나도 열심히 찾아서 들었고요.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개발협력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사람들이 재능을 찾을 때 2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잖아요. 남들보다 힘을 덜 들이는가?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이 정도로 하는가? 어쩌면 공부와 성실함이 제 재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네스코 덕분에 국회 포럼도 참석해 보고요. 아는 게 없으면 용감하다고 질문도 열심히 하곤 했습니다.
미래 교육과 지속 가능함을 말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학교까지 다니면서도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치열하게 공부했던 시간을 잘 정리해서 제출했고 2022년에는 국가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전액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의 끝에는 새로운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술 비엔날레에 유네스코 기자단으로 참석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온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캐리스의 ODA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어요. 세상은 이리도 혼란하지만 난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VR 기술을 활용해서 전쟁을 경험한 어린이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교과 중심의 지식 전달을 위한 ODA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인격적 발달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랐습니다. 숨가쁜 한 해에도 끝이 보입니다. 외교부 페알라 국민대표단을 수료하고 기자단 마지막까지 행사에 참석했어요. 공존의 교육학이라니 언제 봐도 가슴이 뜁니다. 이때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메시지를 만들고 SNS를 운영하는 일에 재미를 붙인 거죠. 내가 하는 게 마케팅이라면? 세 분야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삼성전자 대학생 서포터즈에 합격했고 평소 좋아하던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에 인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지만 많은 밤 울었고 자책했으며 또 고민했어요. 할 수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저를 끊임없이 질책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3년 그렇게 두 번째 서울살이가 시작됩니다.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다녔습니다. 독특한 이력을 가진 저를 뽑은 게 잘못된 선택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쉼과 열심의 경계를 몰라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또한 몸으로 배워야 했던 일 같아요. 소중한 인연과 배움을 얻고 무사히 수료했습니다. 정든 사람들과 헤어지는 건 언제나 쉽지 않아요. 함께했던 분들과 여전히 가끔 만나곤 합니다. 유네스코 기자단 활동도 병행을 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이 시절 정말 믿을 수 없는 갓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커리어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케팅에 아주 재능이 있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전 노잼이라. 그래서 평생 꿈꿔왔던 버킷리스트를 이루며 차분히 고민해 보기로 합니다. 그건 바로 파리 여행이에요. 불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는데 실제로 써보니 너무 짜릿한 거 있죠. 유네스코 본부도 다녀오고요. 혼자 프랑스까지 와서 씩씩하게 여행하는 나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 이렇게 겁없고 누군가에게 내 미래를 함부로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내가 원하는 걸 나에게 주는 사람이었지. 자신감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파리에 오기 전에 걱정 어린 말도 많이 듣고 저도 좀 무서웠어요. 어떤 순간에는 걱정을 깨버릴 용기를 내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네의 그림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참 행복했어요. 에펠탑도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도서관에 가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곳에 언젠가 다시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선처럼 이루어지는 게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남겨둬야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꼼짝없이 2학기에 복학을 해야 하고 난 이제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고민을 했어요. 평생 해야 할 고민인데 이때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의 처음 온 슬럼프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맘때는 이제 뭐 할 거냐라는 질문이 무서웠습니다. 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교대는 임용 직전에 몇 주 휴강을 가집니다. 교수님들께서 임용고시생을 좀 배려해 주시는 거죠. 친구들이 공부에 열을 올릴 때 전 호주로 떠납니다. 언젠가 반드시 살아보고 싶었던 나라였기에 다녀왔습니다. 해외에 있으면 사소한 친절에도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여행이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 아무튼 한국에 돌아와서는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개발협력에 일이 재미있는데 여기서 일하기엔 학벌도 능력도 뭐 하나 잘나지 않아서 너무 슬펐어요.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싶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애증의 전공도 종강을 하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올해죠. 불안이에게 잡아먹힌 20대 중반의 시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하며 묵묵히 기다렸어요. 정말 이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남들보다 조금 예민한 편인데요. 이게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소화를 전혀 할 수 없다든지, 잠을 자지 못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신체 증상이요. 이때부터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살 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성취에 매몰된 삶이었다면 이때부터 진짜 나, 알맹이인 나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울며 할 수 있는 걸 계속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저의 여러 모습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매일 운동을 나가고 단어를 외우며 오늘만 살았어요. 그러던 중 마지막 교생 실습까지 다녀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정말 보람된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이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살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공무원이 되면 이 안정감을 버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선생님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서 필요 조건인 영어 점수를 갑자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하고 치열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시에 준비했던 미국 해외 연수에도 선발이 되어서 무더웠던 7월 저는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길고도 짧은 한 달이 지나며 저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자격지심도 해소하고 저를 조금 더 깊게 알게 되었어요. 나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걷는 것도 좋아하는구나. 내 삶을 이루는 건 찰나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순간의 작고 사소한 기쁨이겠구나. 이 화려한 도시 속에서 먹고 웃고 공부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출국 전에는 모든 것이 걱정이었는데 늘 그렇듯 막상 가보면 별것 아닌 일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뉴질랜드로 떠납니다. 혹여나 제 삶을 너무 걱정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보여드리는 건 제가 선택한 그저 제 삶일 뿐이니까요. 잘된 삶과 망한 삶 같은 건 없다는 걸 이젠 너무나 잘 압니다. 학생 대표로 연수 마지막 날 연설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언제나 이렇듯 매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제 앞에 펼쳐질 불확실이 그리 두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과연 제가 꿈꾸는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원히 그 땅에서 살게 될까요? 아니면 제 선택들을 후회하며 돌이키고 싶어 할까요? 제 안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앞으로의 삶도 기대가 되어 얼른 다 경험해버리고 싶은 마음? 저는 고등학생 때 학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지금의 저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삶이 전 정말 재미있어요. 한국에 돌아와 가장 무더웠던 날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출국 전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선생님으로 일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큰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올해 목표였던 프랑스어를 공부했어요. 무리하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4분기도 내내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델프에도 합격했습니다. 파리에 다녀온 지 1년 만이네요. 가열차게 달려온 지난 시간, 저는 모든 순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겐 비빌 언덕, 믿을 곳이 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 모든 걸 다 걸어야 하지만 정말 내 모든 걸 내어주어선 안 된다는 걸 지난 시간을 통해 배웠어요. 길었던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저는 사람 적고 또 여유롭다는 뉴질랜드로 떠납니다. 2025년 저는 과연 뉴질랜드에서 정말 선생님이 될 수 있을지, 진정한 독립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늘 그랬듯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